안녕하세요. 형이선의 성의보감. 원장님, 여성들이 월경을 해요. 근데 아픈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월경통 아픈 게 당연한 걸까요? 월경통은 당연히 아파요. 그런데 아픈 걸 느끼는 사람과 안 느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궁이고 이게 질 입구고 이게 질이에요. 그리고 난소, 나팔관. 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이게 자궁 내막인데요. 매달 우리는 임신을 준비한답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이 분홍색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막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꺼워진 이 내막이 이제 성관계를 배란기 때 해서 정자가 들어오고 난자가 나오면, 둘이 만나서 수정돼서 들어오면 임신인데,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임신이 안 되면 임신의 실패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생리인데, 그때 생리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자궁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 수축을 하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분비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조금만 분비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또 통증에 예민한 분이 있고 좀 덜 예민한 분이 있고, 이런 차이로 월경통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내리는 줄 알았더니 뭔가 압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월경통이 심한 사람들은 같은 수축을 해도 너무 세게 수축을 한다고 느끼고 정말 세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풍선에다 물을 넣고 팍 눌렀을 때 밑으로만 가지 않고 위로도 가겠죠. 물이 풍선을 팍 누르면. 그렇지. 이 생리양이 이쪽으로 가는 게 정상 생리 입구 출구 방향인데, 역류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혹을 만들어요. 난소 주변에. 그게 자궁 내막 종이라고 합니다. 내막이 밖으로 이렇게 왔을 때 나쁜 점은, 얘는 내막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통과하는 동안에 이런 데 다 찐덕찐덕 뭔가 진득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내려와서도 다 진득거려져요. 그래서 이런 혹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자궁 내막 세포가 이런 데가 다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생리를 해. 그리고 그 다음 달 다시 임신 준비할 때 자궁 내막이 활성화되거든요. 다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활성화되는데, 여기 있던 자궁 내막 세포들이 또 막 활성화됐어요. 같이요? 같이. 그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얘네들 살아있는, 원래 이렇게 쭉 나오고, 얘네들 조직들이 여기 장 뭐 이런 데 다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생리를 하는데, 옛날에 여기만 아팠는데 점점점 골반 자체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생리통이 범위가 넓어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생리통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병원을 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생리통의 현상하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혹하고, 이 혹이 나중에 이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궁내막 세포가 이 주변에 다 밖으로 다 나갔다 해보세요. 이쪽 주변이 다 들러붙고, 나팔관이 조금 흐물거려줘야 되는데 흐물거려주지 않아서 난자를 못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불임이 되겠죠. 임신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생리통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성교통도 생겨요. 관계를 하는데 이런 데가 다 우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들러붙어 있으니까, 자궁은 되게 여질이 되게 좀 신축성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이런 주변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섹스를 해서 밀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들러붙어 있으니까 뭔가 이 여자는 아래가 배가 뻐근하고 물론 발로 채인 듯한 느낌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성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궁 내막이 여기 있는 세포가 이런 주변에 많이 막 있어서 아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나중에 복강경을 해서 여기 자궁 주변에 있는, 장 주변에 있는 자궁 내막 세포를 다 태우는 복강경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으니 월경통이 점점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같으면 월경통은 당연한 거고, 학생들 당연히 생리통 있고 약 먹고 참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참으라고 하기에는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죽어도 도저히 출근 못하고. 요즘은 그래도 우리 여성 인권이 좀 많이 늘어나서 생리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한 번인가 하루 안 나와도 되는 권리를 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생리통이 여자한테는 되게 진짜 아프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이 당연히 그거를 이해해줘야 된다는 질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산부인과를 언제부터 가줘야 이 생리통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리통은 시작한 초경부터 1, 2년 이내에 생깁니다. 10살에서 13살 사이가 초경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초경을 하는데 이 아이가 생리를 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생리를 할 때 아픈지, 다음번에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건 이제 엄마가 좀 추적을 해보다가 내 딸은 생리통이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아프다. 물론 어리니까 자궁 자체에 질환은 없어요. 없을 확률이 더 많아요. 초경 시작하면서 질환이 생기진 않고 이제 생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질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월경통의 원인들 중에 자궁의 근종, 아까 말한 자궁 내막종, 또 자궁 내막증 이런 병이 질환으로 되는 과정이 있으니 초경부터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생리통이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를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는. 그래서 나는 산부인과는 초경부터 와서 자궁의 구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이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이제 자라나면서 더 진행하는 생리통 강도를 꾸준히 체크할 수 있게 본인이 엄마 나 지금 점점 더 아파져 내지는 어쩔 때는 더 아파 어쩔 때는 더 아파를 표현할 수 있게 애들이 그거를 구분하게끔 해주는 게 결국 산부인과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산부인과를 내원해야 되는 첫 시기는 10살에서 13살 초경이 있는 그 시기를 가장 권장을 하고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 그 생리 처음부터 관찰해서 기준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리통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참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꼭 산부인과에 내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